자, 시사 프로그램 업계에서 꼽히는 강태공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공센터 소장님, 박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품이 많은 것 같은데. 바쁜, 아니, 살 바쁜 게 아니라 빠지신 뉴스에 것 자주 같아요. 나오신 것 같아요. 뉴스예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수파 패널로서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앞서 2부에서 이제 금태섭 대표님 나와서 인터뷰 했었거든요. 다 듣고 왔어요. 저 10시부터 강경석 기자 나오는 거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차에서 계속 차가 너무 듣고 막혀가지고. 완전 풀로 들었어요. 오늘. 네. 그런데 제3지대 이야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요즘에 제3지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는 개혁을 가져왔어요. 이 단어 자체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좋은 단어죠. 네. 뭐 요새 유명한 또 단어긴 하죠. 네. 서로 쓰려고 하는 그렇죠. 단어. 아무래도 이제 기본 양당 체제에서 못한 개혁을 꿈꾸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정당 이름에 둘 다 네. 이제 개혁이 들어가 있어서 키워드를 개혁으로 잡아봤는데 자 이제 민주당 탈당파 3명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다음 달 4일에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공동 창당을 하기로 했는데 가칭 개혁 미래당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합치는 과정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좀 늦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같이 할 거다라는 좀 생각 같이 있었고 뭐 따로 길을 가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내부적으로 뭐 이낙연 전 대표랑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걸 가지고 논의가 좀 강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따로 해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일단 같이 하기로 하고 창당도 같이 하고 이준석 신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네. 대응하는 것으로 방향이 좀 잡혀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사실 뭐 합칠 분들이 합쳤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일찍 합쳤다. 이준석 신당과 합친 뒤에 합쳤어야 빅텐트가 된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네. 원래 이제 합쳐야 되는 합치기 위해서 나왔던 그룹인데 지금 장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개인 몇몇 갈등 때문에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춰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반적인 제3지대 큰 이제 빅텐트 얘기를 할 건데 그게 계속 늦춰지지 않을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늦춰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 편도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고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당연히 될 그룹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어려운 그룹 예컨대 지금 이낙연, 이준석 두 쪽인데 저는 늦어질 거고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아주 고비가 많을 것이다. 이 네. 생각이 듭니다. 저게 이제 전형적으로 제3신당이 통합을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희망사항이 있는 그쪽에 좀 그래도 뭐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티를 조금 내면서 비판하는 네. 안 됐으면 좋겠다는 네. 분들의 논리예요, 논리.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네.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네. 모습이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도 안 되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개혁미래당 당명이 이제 저희도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아까 김태섭 헷갈려요. 의원도 헷갈려 하셨어요. 네. 이낙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반응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작은 일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라는 시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일요일 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사실은 말라고? 이준석 대표한테 네. 먼저 연락을 잘 안 해요. 예, 워낙 뭐 바쁘고. 잘하고 현명하고 네. 뭐 제가 조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선택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같이 할 같이, 사람들이고 신당 당명과 관련해서 저렇게 과민 반응 보일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네.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네네. 약간 좀 정중하게 네. 제가 잔소리 좀 했어요. 그랬더니 뭘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랬죠.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의 잘하는지. 것을, my way. 그렇죠. 우리 정책, 우리의 뭐 가치, 비전, 철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네.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도를 더 끌어올리는 게 더 맞다. 네.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품평하기 시작을 하면 네. 꼬투리밖에 안 잡힌 그렇죠. 거예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네. 본인도 그에 충분히 수긍을 했고 본인 안에 내부에서 회의할 때도 네. 앞으로는 네.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언급하지 말자라고 네. 했고 제가 박원석 대표랑도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또 이렇게 뭐라 했다고 과민 반응 보이지 말고 네네네. 당신네들도 이렇게 같이 좀 하는 통 큰 그런 모습 보여라. 예. 당신들도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언급하지 말아라. 서로 좀 언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양쪽으로부터 제가 일단은 네. 알았다. 평화의 비둘기처럼 다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큰 빅픽처를 위해. 이게 다 친한 분들인데 네. 제가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어젠가 그 소장님이 어디 네. 라디오에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어쨌든 미래대연합과 새로운 미래가 합치면서 개혁 미래당이라고 한 거는 이 개혁이란 이름을 쓴 이유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좀 더 우리는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데. 있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이름 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개혁이란 단어인데 네. 개혁을 꼭 뭐 이게 선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그 대표가 개혁신당 미래했기 때문에 이건 이준석 대표 거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선점 효과는 있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굳이 자꾸 개혁이나 네. 미래나 이게 몇 개 없어요. 아. 개혁, 미래, 선택 맞아요. 이거 다 돌려 쓰는 거거든요. 네. 좀 다른 거 좀 하면 어떠냐? 차라리 이런 생각 한국의 희망이 좀 쫀네요. 한국의 희망. 아니 근데 네. 감자칩이나 포테토칩이나 국민의 뭐가 희망. 다르냐? 예? 북경 반점이나 네. 베이징 반점이나 뭐가 네, 네. 다르냐고. 뭐 그게 뭐 큰 차이가 그러니까 있고 이해를 차별점이 하는데 있냐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짜잘한 혼란이 걸로. 생기는 예. 거잖아요. 같은 프랜차이즈예요. 네. 개혁과 미래를 함께 네. 하겠다라는 각 세력들이 네. 그냥 정당명 정한 거예요.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네. 너무 서로 이 당명 가지고 하면은 반민반응 시간을 보이지 다 말고. 방송 입장에서 헷갈려요. 새로운 선택, 새로운 미래 대연합, 개혁 미래, 개혁신당. 맞아요. 아우 헷갈려. 맞아요. 이준석당, 이낙연당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저는 하긴 하는데. 프랜차이즈 정당이기 때문에 너무 서로 비판하지 네. 마세요. 그러면은 그건 그렇게 일단 일단락이 된 네. 것 같고요. 근데 제3지대에 이제 5개의 세력이 3개의 세력으로 지금 다시 개편이 그렇죠. 된 모양새인데 그런데 자 이제 금태섭 새로운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연합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류호정 의원이 걸림돌이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걸림돌이 아니라요. 네. 완전히 수렁했어.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래도 뭐 유호정도 받아주고 신재도 받아주고 네네. 그러니까 대통합신당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받아들일 수 없는 네. 마지노선 근데 아까 금태섭 의원님이 안 그래도 그거 여쭤봤더니 우리는 패키지다. 패키지 이 신당 원 플러스 제3지대는 원이요? 패키지로 가는 거다. 1+1에서 하나는 떼고 일단 네. 하나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류호정 의원이 이게 이준석 대표하고는 뭐 완전 길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둘 다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서 예. 지금 3개라 그랬잖아요. 네네. 크게 단계는 뭐냐면 2개 되기 위해서는 금태섭, 유호정 이 당이 사실 이준석 당하고 합쳐져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빅텐트 가려고 하면 나머지 2당이 합쳐지는 개혁미래당이랑, 이런 예. 상황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유호정 의원 그걸 뺄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같이 갔을 때 과연 이준석 개혁신당의 어떤 취지나 또 개인적인 이준석 대표의 어떤 취지하고는 네. 많이 다르거든요. 네. 같이 가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같이 거부감이 가야 성공하잖아요. 제3지대는. 그게 맞아요. 옳으신 네. 말씀인데 그냥 마지노선이라고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호정 의원, 금태섭 의원이 패키지라면 네. 그냥 그분들은 따로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유호정 전 의원이 얼마 전에도 이준석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또 상당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같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3지대는 양당에서 빠져나오는 중간 구역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향점이 이제 마지노 지향점이라는 게 그쵸, 있거든요. 그쵸. 특히 이준석 신당에서 네. 마지노 지향점은 사실은 유호정 의원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 넘기 어렵다고 보면 네. 결국은 금태섭, 유호정 그렇게 있는 이상은 네. 그쪽 그룹은 이준석하고 같이 하기는 좀 쉽지 쉽지 않는 않다. 오히려 반대편 지금 네. 개혁미래당 예. 글로는 몰라도 네. 지금 이준석 쪽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아. 또 글로 가게 되면 또 큰 빅텐들도 어려워집니다. 네. 금태섭 의원이 협상 카드가 없어요.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 당의 지지율이 만약 5%, 6%만 이렇게 나오면 네. 우리 유호정 의원랑 같이 할 건데 안 받아줄 거야? 아, 예. 우리 따로 한다. 네. 우리 지지율 파워가 이렇게 따로 나오는 거 있으니까. 알지? 예. 그러면 이제 이준석 씨, 저 5%, 6% 욕심 나는데 같이 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유호정 같이 해야 되겠다 하겠는데
지금 상당히 좀 무의미한 수치가 나오니까 네. 협상 카드가 없어 보여요. 해제될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럼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떻게 네. 흘러갈지. 자, 그럼 두 안 봐도 번째 돼요. 네, 지켜볼 필요도 별로. 이미 네, 안할 결말이 것 나와 있는 건가요? 네. 남은 건 이제 두 그룹이 합치냐 아니냐. 아, 그 그때는 미래 이제 공천- 개혁 미래당과 공천이 어디 쪽에서 더 뭔- 고춧가루 뿌려지냐 네네네네.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 그렇죠. 같아요. 누가 합류하느냐. 네. 저렇게 그냥 단어 선택도 그냥 고춧가루요? 제3신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아니에요. 마음이 은연중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잘 됐으면 고춧가루. 좋겠어요. 아니에요. 아까 그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Q&A 시간 갖고 있었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제 변호사님께 제3지대 성공할 거라 보시냐 막 이렇게 하는데 응원한다. 응원해요. 그냥 좀 근데 지는 팀 형식적인- 응원하는 듯이 응원하죠. 그때 응원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 거부권입니다. 거부권. 이르면 오늘 윤 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가뜩이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갤럽 조사에서는 5%포인트 부정평가가 올랐는데 네. 이 상황에서 또 거부권을 쓰는 게 맞나요? 쓰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네네. 벌써 행사를 한 걸로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속보를 네. 못 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국무회의서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예. 건의하겠죠. 예, 예. 이제 건의하면 대통령께서 이제 결정을 할 건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것도 지지율 조사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것도 사실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쪽이 좀 더 훨씬 많거든요. 네. 이것도 부담이 될 겁니다. 거부권이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아마 9번째 법안이고 법안 통째로 보면 5번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앞에는 이제 양곡법이라든지 법안이었고요. 네. 중간에는 특검법이 쌍특검법이 맞아요. 있었죠. 지금은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네. 이 과정을 보면 네. 사실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법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지 네, 이런 네. 그쪽으로 많이 갔다면 예. 쌍특검부터 해가지고는 뭔가 연관성을 따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식구나 관계된 사람이니까 본인 거니까 거부하는 거 안 아니냐. 된다. 예. 이거고 다음에는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도 그 연장선상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네. 사실은 총선 앞두고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이게 하필 이게 다 지금 모여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총선이 한 70일 남았거든요. 되게 안 좋은 것들. 이것도 사실은 제표결로 간다 그러면 네. 같은 시점, 비슷한 시점일 것 같은데 네. 매우 지지율하고도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네. 물론 뭐 법안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은 여야 뭐 이렇게 추천이 여당이 4명, 야당이 7명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지적. 그리고 수사 중지된 거나 불송치한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열람해 볼 수 있고 뭐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정쟁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어느 네.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족이 이렇게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그쵸. 그냥 불의의 객사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가족들 부모들의 마음을 네. 그 헤아려 원한과 주는 한을 것이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권력과 네. 대통령이 하실 일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여론조사를 언급을 하면서 제대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4년 1월 4주차 한국갤럽 조사였고요. 이거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하고 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근데 이제 그 정부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안을 또 내놨어요. 뭐 유가족이 요구해온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특별법 통과와는 별도로 이제 어쨌든 유가족을 위한 희생자 추모하는 거는 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추모 공간 하겠다, 배상금 문제도 예. 우리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바라는 걸 건. 해줘야죠. 네. 바라는 건 진상 규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과연 책임이 있는 것이냐. 네. 책임자에 대해서 엄격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얘기는 벌써 나왔어야 되는 얘기고요. 특별법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제2요구가 될 겁니다. 그 무렵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네. 이것도 늦었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유가족 원하는 거는 이 부분은 부차적인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진상규명, 두 번째가 뭐 그렇죠. 이런 거겠죠. 두 번째, 세 번째가.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타이밍도 매우 안 좋고 네. 지금 이거 해가지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네. 이전에 이미 했었어야 돼요. 네.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 배상 보상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특별법 대신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사람들 마음은 유가족 마음은 우리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도 늦고 타이밍도 늦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네. 별로 안 좋은. 근데 태도 사실 보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에 불리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에 유리한 건 또 아니지 않나요? 민주당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러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판단.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사건이 사안이니만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네. 돌아가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유가족분들이 한을 풀어주고 네. 책임자 진상규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다시 한번 합의하셨으면 네. 좋겠다. 이거는 맞아. 이건 저도 공감하는데 네네. 만약에 네. 이게 정쟁으로 이용한다는 모습이 만약 보인다면 네. 민주당도 역풍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민주당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네. 또 정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하는 상황이 되지만 말씀대로 이 이태원 특별법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했을 때 네. 그게 삐끗한다면 민주당한테 유리할 일은 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그 거부권 이야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갤럽 조사를 살펴보면은 양당이 모두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다수 당선 희망 정당 조사에서 제3지대를 넣으니까 양당 정당 심판론, 그러니까 제3지대 넣으면서 양당 정당 심판론이 추가되니까 네. 양당은 동률에 정부 견제론이 18%가 빠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는 그쵸? 상태인데 제3지대의 몫을 약간 염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여론인 거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김 여사 문제나 공천 문제를 잘 풀지 않으면은 한 위원장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크게 이렇게 반등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거부권도 또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특검법 통과가 낫지 않아요? 선거라는 게 네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이슈나 구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슈가 지금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정권 안정론이냐.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만약 민주당 집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심판론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 정부한테 맡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쵸. 그걸 투표장에 가서 찍느냐 안 찍느냐 이 부분인데 네. 그거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데 여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 부분 배제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 민주당 정당 정당 지지율 지지율.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 총선 심판론이 아닌 선거에서는 맞아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제3지대한테 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저는 약간은 망상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실제로 제3지대가 그만큼 규모가 그 무렵에 형성이 돼야 되고 네. 지난번 국민의당 2016년도에 네네네. 그 정도까지 돼야지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제3지대가 뽑아도 뽑을 때 별로 없다면 다시 정권 심판으로 회귀하게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어떤 선거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짜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봉합해서는 네. 사태가 해결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대통령께서 설명이든 유감이든 어떠한 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만약에 네. 또 다른 녹취가 나오거나 또 다른 영상이 나오면은요. 걷잡을 수. 이거는 정말 답이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에 KBS랑 이제 대담하는 가닥으로 잡혀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아직은 곧 KBS에서 실무적인 절차를 중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지침이 없대요. 그래서 이걸 또 설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네.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 내부적인 결론이 네.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그럼 다다음 주 저희 또 어부에서 다뤄봐야겠네요. 다다음 주까지는 한다면 설 전에만 하실 것 같은데 네. 글쎄 이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 못하는 명품백 것 같아요. 이 네. 문제를 그냥 언급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거북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네. 문제가 대부분 이거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 그 갈등 부분도 거기서 시작했다고 보면 되고 네. 결국 지금 신년 기자회견 말고 대담으로 하는 것도 네.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절차가 중지된 것도 사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원래 대통령실을 할 것 같으면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삐걱거리는 모습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근데 네. 듭니다. 외신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 주목하고 있잖아요. 보도도 네. 많이 났고 지난 금요일 날 프랑스 리베라시옹이라는 네. 일간지에서 예.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어요. 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래 한번 해볼게요라고 질문지 보내보라고 네. 했더니 이걸 하면 안 되겠다고 아. 이게 내용을 보니까 네. 제가 국내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네네. 외국 언론에서까지 비판하는 것은 네. 이게 국격에 관한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국격과 네. 연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네. 했는데
외신에서 이렇게 계속 보도되면은 네. 이거 상당히 좀 이것도 문제가 타격이 될것 있겠다라는 같아요. 말씀이신 거. 이 얘기 좀 해보고 갈게요. 유승민 전 대표 국민의힘에 잔류하고 공천 신청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승민 전 대표는 탈당할 것 같았잖아요. 모두들 약간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왜 굳이 잔류를 선택했다고 보세요? 역시 제3지대는 아니군 이렇게 생각을 하신 뭐 걸까요? 12월 달까지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 1월 달이잖아요. 예.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고 제3신당 나가서 뭐 하지? 라는 생각, 아. 역할론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2027년도 대선을 위해서는 네. 배신자 프레임을 걷어내는 것이 좋겠다. 내가 또 여기서 탈당을 하게 되면 그 프레임에 나는 너무 계속 갇히게 된다. 네. 그걸 한번 풀어보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전략공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 안 됩니다. 제 개인적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이라는 단어가 없고 네. 단수공천, 우선 우선 공천. 추천 대상. 대상자.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려운 그런 네. 지역구에 유승민 서초울은 좀 어렵지 않잖아. 유승민 전 의원을 배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것도 유승민 전 의원께서 생각을 하고 계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말했던 건 기본적으로는 대선을 지금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3지대에서 대선이 좋으냐 여기가 좋으냐인데 여기 총선의 나중 결과도 생각을 할 거고 나의 어떤 그 진태를 따져봤을 네. 때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떤 거죠?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 네. 총선 출마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선 해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 우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아닙니다. 지켜보시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네. 세 번째 세 대물 번째. 이슈 증오라고 키워드를 증오? 잡아봤습니다. 증오? 왜 왜 나오지 이게? 아니 왜냐면요. 장하영 기자님과는 어울리지 않은 단어인데요. 아니에요. 증오? 저도 증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어쨌든 네.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어찌어찌 봉합이 된 뒤 좀 소강 국면에 들어서나 했는데 배현진 의원을 습격하는 네. 사건이 또 이뤄졌어요. 이게 정치권에 충격을 두 번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에 이어서 배현진 맞아요. 의원까지 이제 연달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사회에 진짜 증오 정치가 너무 팽배하다. 이게 진짜 사회 문제가 됐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하물며 이게 10대 소년이 가해자잖아요. 이제 양당의 혐오 정치, 팬덤 정치가 이제 도를 지나치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봐야 맞아요.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막 유튜브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잖아요. 슈퍼챗도 받고. 네. 그분들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네. 그것이 상대방, 상대 진영, 내가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증오를 훨씬 확대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말과 네. 선거로서 본인의 의견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정치권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먼저 상대 진영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짓밟아야 한다라는 대상으로 규정을 해버리니까 네. 지지층에서는 야, 전 우리가 정말 혼내줘야지 한번 네.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네. 예.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화 타협 조정, 네. 정치의 본질로 되돌아가시라. 네. 근데 정치 테러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안 돼요. 저는 뭐 저도 유튜버에 이제 출연을 하고 있지만 음. 이 좀 극단적인 유튜버들이 그런 좀 부추기는 측면이 분명히 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에는 정치권도 문제고 네. 어떤 수익 구조도 문제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저도 네.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혹시나 이게 잘못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선동적인가 안 되고 네. 고민을 많이 장소장도 하시지만 그런 게 뭐 이거 100%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 피습이라든지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도 그거랑은 저는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혐오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유튜버들이 좀 그 부분을 좀 유튜버들이 이렇게 룰을 정해서 자기네들이 암암리에 쉽진 않은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저는 그냥 하루 종일 1년 365일 장하영 기자의 중립기업만 보시라. 네. 여기는 뭐 저를 보세요. 혐오가 없죠. 네. 무조건 사랑만 보시라. 네. 맞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법원에 출입할 때도 이제 거기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게 이제 이재명 대표나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출석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거기 이제 기존 언론보다 유튜버가 더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위험성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경호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아니,
큰 고충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험한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유튜버들이 막, 네. 야, 뭐 누구야, 뭐 너 뭐하러 왔냐, 막 네. 창피하지 않냐, 막 이렇게. 저도 이제 중앙법원에 재판 네. 자주 가는데 갈 때 몇 번씩 겹치면 네. 무섭습니다. 또 그분들이 약간 이게 군중의식 같아요. 누가 자꾸 주목하니까 더 오버하고 맞아. 학성기를 틀고 막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하면 당연하게 저게 확실하니까 저러겠지라고 군중들이 믿게 되고요.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 악순환의 뿌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럼요.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증오 정치가 팽배해서 그 정치인들이 대낮에 길에서 뭐 그러니까요. 피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경호 인력 10명씩을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당정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 예방 차원에서 이제 각 정당에 경찰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변보호 강화 TF를 만들기로 했는데 약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선거거든요. 네. 선거는요 악수입니다. 그쵸. 악수가 한 표잖아요. 스킨십. 스킨십 안 하고 이게 멀리 에이 칼질 이렇게 살 네.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거 뭐 10명씩 100명씩 배치한다 해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선거하러 갔을 때 그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예. 안기도 하고 막 만지기도 해야 되는데 와 선거 지금 직전 두고 이게 가능할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네. 만약에 그 경호 신경 쓰다가 보면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되겠습니까? 그 저는 후보자들 그 다음에 출마자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시는 네. 그러한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근데 큰 일이잖아요. 이재명, 배현진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본 많은 출마자들이 음. 막 웃으면서 다가오는 분들, 네. 갑자기 손도 봐야 되고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무슨 행동할까 두려움에 휩싸이거든요. 선거운동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신병 경호 인력은 배치해야 되는 거 맞고요. 네. 정말 조심스럽게 선거운동 하시라. 그리고 네. 국민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네. 정말로.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상대당을 향한 증오 발언하는 정치인 뭐 공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잠깐 나왔다가 또 들어갔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증오의 말을 내뱉으면 지지자들은 환호해요. 그래서 야, 너 뽑아줄게. 잘 싸운다. 와. 미국도 보세요. 미국 대선. 트럼프. 네. 와. 헤이트 스피치. 와, 이거 안 되는데 여기서 컷오프 시킬 수도 없고 네. 만약 이분들 저야 뭐 컷오프는 시키지 않고 경쟁은 시켜드릴게.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 하잖아요. 지지층 여론조사 하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겨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부 경선할 때는 강한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예, 거거든요, 예,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내부 경선할 때는 이게 유리하기 때문에 한동안 공천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강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후보들이 생길 겁니다. 그거 막을 수도 없고 말씀대로 네. 그분들이 당선이 됩니다. 공천을 맞아요.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선 가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 뽑기 어려운 문제인 것 어려워요. 같고요. 자, 불가능해요. 트라우마에서 극복을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왜 저를 보고 피습당한- 하세요? 저도 제 협박 받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쨌든 저희 이제 오늘 그럼 키워드 뭐 할까요? 개혁, 개혁. 개혁이 개혁. 뭐 개혁. 제3신당. 네.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개혁이라고 하고 자 오늘도 마무리 월간 저거 하나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이에요? 월척 이슈입니다. 개혁!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오늘 중립기어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중립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